안녕하십니까. 포크맨의 일상 분판가 정수철입니다. 아, 지구본을 보고 계시는데요. 태풍 카나? 태풍 이름이 카나던가? 카나가, 여기 큰 우려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사는 데는, 무안인데, 진짜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바람 한 점. 비도 안 내려요. 바람 한 점 없고, 비도 안 내리고, 여기 보면은, 구름이 살짝 떴고, 구름도 빗게 가잖아요. 목포시나 목포 여부하요. 구름이 얕잖아요. 비 쫙 내리고 바람 한 점 안 불고 그냥 태풍이 지나갑니다. 뭐 역대급 태풍이라더니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무안이 축복받은 땅이라는 걸 어제도 얘기했죠. 그 대신에 발전은 없어요. 여기는 거의 그 전라도는 이게 보면은 그 농경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쌀을 생산하는 그런 곡창지대죠, 곡창지대. 임진왜란 때도 우리 그 일본 애군들이 굉장히 욕심을 냈던 곳인데 진주성하고 저기 어디 이쪽에 전주 어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방어를 잘 하는 바람에 전라도가 임진왜란 때도 큰 희생이 없었죠. 그만큼 이게 여기가 축복받은 땅이에요. 우리 이 지역은 6.25 때도 6.25가 뭐 맞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땅땅 소리 나긴 나는데 그만큼 뭐 어디 모든 걸 피해가요, 이 지역이. 재난으로부터 다 피해가는 곳이라고. 이게, 어? 그런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번 태풍도 무난히 이렇게 또 잘 지나가고 큰 재해 없이 경산 쪽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지는. 어쨌든 뭐 그쪽은 또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요즘 또 지구 온난기라 뭐라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 온난화라고 하지 말고 온난기라 하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인재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그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0.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익 집단의 카르텔에 의해서 지금 뭐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유해한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군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탄소예요.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각종 특히 어? 국가기관 연구소 같은 데서 보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돈 쳐들여가지고 영상 만들어가지고 막 어? 남극 빙하가 뭐 다 녹느니 어쩌느니 막 하잖아요. 근데 남극 빙하가 다 녹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역사에. 그리고 이제 그 빙하 코어를 한 80만 년까지 이렇게 코어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는데 쭉 검사를 해보면은 지금보다 더 더웠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인류의 산업화가 그 주범인 것 마냥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기온 상승 속도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별거 다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전라북도 지자체 공무원들 상황에서 보듯이 이 국가의 어떤 사설 연구 기관이 아니고 기업이나 그런 사설 연구 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 연구 기관의 어떤 그 종사자들은 굉장히 나타납니다. 그거. 어,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하 대학교 박석순 교수의 어떤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그것도 있고 번역 책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십시오. 그런데 특히 이제 그런 지구 온난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 지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제시하는 연구 기관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구 온난화, 인간이 주범이 되어서 탄소 배출 제로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거나 일치지. 실상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아주 작습니다.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우주 날씨라는 게 있어요. 우주 날씨. 그 우주 날씨가 어, 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온난기는 어차피 지구 온난기는 거쳐야 할 어떤 순환 과정에 의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떤 뭐 크게 뭐 걱정은 되지만은 그래도 대책은 세워야죠.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은 뭐 이산화탄소를 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보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이 앞으로의 어떤 이게 탄소 산업화 시대를 또 벗어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유를 몰아세워서. 근데 알릴 것은 똑바로 알리라 이 말이지. 거짓말 치지 말고. 누가 그거 갖고 뭐라 안 한다 이 말이지. 응? 그래서 오늘 지금 태풍이 이제 무난히 벗어났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따라오는 태풍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또, 어, 뭐 이거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은데, 눈이 큰 것 보니까 세긴 센가 봐요. 이게 모든 게 이게 한반도로 모든 게 들어오면은 다 이게 무력화됩니다. 태풍은 무력화되고 다 무력화돼요. 예, 그만큼 이 땅은 하늘이 보호하는 땅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통일이 되고 이 대륙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이 몽고와 이렇게 이제 땅을 나중에 보면은 이게 몽골과 땅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국가로 통일되면서 이 아시아 대륙의 전체를 예, 이게 정확하게 되는 그런 미래의 어떤 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차피 다 이게 12개의 민족으로 다 갈라지고 결국은 티베트,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우리나라 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다 이제 어떤 문화가 통일되는 그런 당군을 기준으로 해서 당군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고대의 어떤 우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뿌리들이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이게 이제 하나가 되고 굉장히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주축이 됩니다. 한반도가 앞으로는 한반도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사 지금은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 질투 그런 를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한반도의 어떤 기상이 그냥 어떤 쓰러지진 않죠. 이게 이렇게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잼버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잼버리 대회를 취소하고 각 청소년들이 어떤 추억이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애쓰고 있죠. 국가적 차원에서.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지만은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우리 문화가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성장한 사람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면 그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 단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 추억인데 그것을 어떤 나쁜 인상으로 남겨서는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얘들이 이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중앙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왜 우리가 보면은 물론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이걸 잼버리를 빌미로 해서 예산을 한 2조가 땄다고 그래. 2조가 2조가 땄다는데 왜 왕건이 흥유 10조 중에서 흥유 10조 중에서 왜 왕건이 왜 철령 이남 사람을 이렇게 등용하지 말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나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 한반 이게 전라도 사람들의 속성이 굉장히 기질이 이렇게 융화가 잘 안 돼요, 융화가.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잘 단합도 못하고, 백제가 멸망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서로, 이제 호족들의 단합이 안 돼가지고, 힘은 강했는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더 강했는데, 예? 호족들의 배신에 의해서 의장이 이렇게, 의장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신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배신의 어떤 종자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백제가 이렇게 중국과 이렇게 굉장히 거리가 많았잖아요. 백제시대, 건초광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나도 앞에 정씨인데, 앞에 정씨가 근간이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중국에 건너서. 이게 그 뿌리가 중국 사람이라. 뭐, 문화냐, 뭐, 그 피가 다 안 섞인 것은 없지만, 다 섞였죠. 어떻게 보면 뭐, 경상도를 또 까자면은, 야, 누구도 다 쪽발이 피잖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류의 뿌리들은 다 이렇게 피가 혈통들이 어느 여러모로나 다 섞였어요. 우리가 그 한민족의 그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이게 허황우가 이게 김해허씨로 왔듯이 남반계와 북반계가 이렇게 다 피가 섞여 있는 거고,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다 러시아 쪽으로 유럽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거고, 다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혈통을 가지고 이렇게 논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어느 속성이 더 강하냐. 그리고 굉장히 전라도가 보면 또 중국 쪽하고 우호적이에요. 중국 쪽으로. 중국 애들 또 목포대학 쪽으로 막 많이 유학을 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안 좋은 속성들이 있어요. 모든 어떤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명화되지 않고, 어? 단체의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자기 몫을 담당하지 않고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게.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게 발전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왕건이가 얼마나 학을 띄었으면, 어? 나주 누구하고 저 호족 세력 저기하고 딸하고 결혼도 처음에 맨 첫 왕의 부인을 뭐라고 그래? 왕비가 누구야? 응? 아주 막 응? 그 저기한테 여인한테 학을 띄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힘들어했잖아요. 왕건이가 여기 통이라는 데 영산강 이쪽 우리 동쪽 쪽으로 이렇게 옛날 나주 쪽으로 이렇게 배 끌고 가가지고 할 때도 전쟁터에도 제일 학을 띈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촬영이 난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는 그런 혼유 주체가 있는 게 그게 이제 몰라 그런 차별이 지금 이런 그 사태를 만들어진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정치란 것은 잘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국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그렇다. 이러한 전라도가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떤 우리의 어떤 국가의 어떤 어떤 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강구해서 얘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이렇게 평으로 나눈다거나 서로 이주 정책을 막 써가지고 서로 뭐 전라도는 경상도로, 경상도는 전라도로 이렇게 막 이주시키거나 뭐 결혼 문화를 통해서 뭐 막 섞어야 돼요. 그래서 섞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업도 한번 더 이게 새롭게 출발할 때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듯이 전라도를 뭐 이렇게 전라도라고 하지 말고 또 다른 말로 이름을 바꾼다거나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왕건이 촬영 이남의 어떤 우리 전라도 사람을 등용하지가 말아 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전라도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감정으로 대응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왜 어떤 그런 문제가 어디로부터 근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것은 또 하지 말고 아이,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기서 많이 욕을 먹습니다. 아, 전라도 사람들은 이거 양아치 근성 버리시고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고, 이건 얘기했고, 그쵸? 지금 내 어떤 종목은 포크맨의 일상입니다. 포크맨의 일상. 지금 내가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이, 주식 거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직 수익은 못 내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이게 수익은 안 납니다.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주는데, 지금 거의 70만 원 손실이 나서요. 70만 원. 70만 원 손실. 이게 어느 코드를 몇 개 수정을 했어요. 코드를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은 이거 머리 아픕니다. 이게 머리 아파요. 코드를 수정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냐? 코드를 수정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 전번에 얘기했듯이 이동평균선이 이 하향 추세일 때 최고가가 하향 추세의 이득 평균선을 만들었을 때 매도를 해라.
매도를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향 추세가 있을 때는 매도를 하지만은 비록 그 주가가 여기 그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접점에서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에 있는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매도하지 말고 두 가지 조건으로 네가 판단해서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매도하지 말고 네가 판단을 해서 매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라. 이게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인공지능에다가 내가 너무 이렇게 그 매매가 잦은 매매가 있으면 수수료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요소로 약간 제약을 건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제약을 걸어서 세 가지 제약을 걸어서 너무 잦은 매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능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게 오늘 이 한 달간 그 이렇게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얘가 이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워낙 지금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실거래로 돌아서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수정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얼른 이걸 해놓고 마무리 하나고 뭐 해놓고 뭐 일도 나가야 되고 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냥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내가 투자해놨는데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 30% 빠져 있는 거고. 그냥 이것은 그냥 전부 하겠습니다. 전부. 지가 언젠간 오르겠지. 지가 언젠간 안 오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또 막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일희일비를 하게 되면은 대가리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돼요. 그것도 처참하게 내가 겪었던 것인데 이렇게 이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이렇게 주식 투자는 재미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어떤 중독, 평상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우리가 한강 얘기 자주 하죠. 한강에 가게 되고 뭐 연끌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어떤 냉정한 투자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런 속성을 아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주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그 집중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취미로 나도 프로그램 이런 거 개발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꼭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 어?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고, 내가 이게 어떤 목표 의식을 갖는 거죠. 목표를 하나 갖고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꾸준한 공부죠. 꾸준한 공부.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 어떤 그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재료를 땔감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는 연말끔 하고, 잼버리 대회가 이렇게 무난히 잘 끝나고, 태풍이 잘,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